자, 이제 우린 정보공개법으로 들어갑니다. 행정정보공개랑 개인정보보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보공개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는요,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공공기관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에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였어요.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는 우리의 정보들이 많습니다. 내가 뭐 어디를 학교를 나왔느니, 혹은 어디까지 석사인지 박사인지, 혹은 출입국 관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혹은 근데 뭐 전과 사실이 있는지, 뭐 등등등 많은 그런 개인정보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개인정보를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는 거 보호를 좀 잘해달라, 이러한 법이었죠. 근데 이게 법명이 바뀌면서 그냥 개인정보보호법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공공기관이 대상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이제. 대상이 누구란 얘기입니까? 이제 네이버라거나 혹은 무슨 다음 혹은 뭐 국민은행 무슨 뭐 등등등 많은 여러 그 단체들이 개인이나 단체들이 우리 개인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이런 개인 정보를 취급할 때 어떻게 취급할 것인가에 대해서 규정을 해놓고 있는 거죠. 따라서 이제 대상이 공공기관이 아니라 민간으로 바뀌어버렸기 때문에 이제 중요성은 확 떨어져 버렸습니다. 확 떨어져. 그렇지 않아도 이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법은 그렇게 출시가 안 됐었던 부분인데, 이렇게 공공기관이 빠지면서 중요성이 확 떨어졌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은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시기 전에 한 2, 3일 전에 한번 슉 읽고 시험장에 가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전부터 시간 내서 공부한다는 게 좀 그렇고요. 정보공개법은 뭡니까?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는 정보, 개인정보가 아니라 정보를 공개해 달라라고 우리가 신청하는 것이 바로 정보공개법입니다. 당신들이 갖고 있는 정보 나도 좀 봐야겠다, 좀 보호해달라. 우리 국민들 알 권리가 있지 않냐, 뭐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정보공개, 정보를 공개하라. 정보공개 제도는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정보공개제도 해가지고 먼저 614쪽에 개념 통과하고요. 행정정보공개와 행정절차법상의 정보공개가 나왔습니다. 이 두 가지 비교해두세요. 비교해두세요. 이 표. 이따 끝나고 한번 이 표를 볼까요? 마지막에 봅시다. 그래요. 정보공개 긍정적 기능이니 부정적 기능이 다 통과. 여러분이 보셔. 자, 정보공개의 법적 근거입니다. 헌법적 근거 밑줄 그으세요. 알 권리는 헌법 21조 표현의 자유 밑줄 그어요. 표현의 자유. 알 권리 헌법 21조 제1항의 표현의 자유에서 찾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표현의 자유에서 헌법 1조 국민주권, 10조 인간의 존엄성 행복 추구, 34조 인간다운 생활 권리 등을 찾고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냥 알 권리 표현의 자유 때려버려. 알 권리 표현의 자유. 자, 이외에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청주시 정보공개 조례가 있습니다. 근데 정보공개 조례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헌법 알 권리 표현의 자유 때렸고요. 그리고 뭐가 중요해? 정보공개법이 중요합니다. 넘어갑니다. 넘어가니까 국무총리 훈령 같은 것도 있네요. 그것도 근거다라고 되어 있고요. 자, 헌법 관련 판례 보니까 알 권리는 법률의 구체화 없이도 인정된다. 제목만 몇 줄. 그래서 여러분들 법률에 어떤 구체적인 권리가 규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헌법상의 그 알 권리만 가지고도 우리는 뭘 할 수 있어? 국가한테 정보를 공개하라라고 정보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러면 그 정보공개법 내용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자, 목적 통과. 용어의 정의.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 도면, 사진, 필름, 테이프, 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주다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개라 함은 땡땡땡이고요.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기관, 지자체, 정부, 투자기관 관리법상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공공기관 속에 일단 그 한국방송공사가 나왔어요. 판례가. 정보공개법은 판례도 중요합니다. 한국방송공사는 정보공개 의무가 있는
공공기관에 해당한다. 공공기관 속에 들어간다. 그 다음에 한국증권업협회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그럼 사립학교는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 속에 지금 한국방송공사는 들어간다. 그 다음에 한국증권업협회는 안 들어간다. 이랬죠? 그럼 여기에 사립학교가 들어가느냐? 사립학교가 들어가느냐?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사립학교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사립학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립학교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게 위헌이냐 아니냐 이제 이런 문제가 발생했거든요. 위헌이 아니다라는 것이 판례 태도입니다. 위헌이 아니다. 판례에 의하면 사립학교뿐 아니라 민간 사회복지단체 사회복지단체도 공공기관 속에 포함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런데 공공기관 속에 포함이 되느냐? 그 이유는 국가로부터 보조를 받기 때문이에요. 국가로부터 보조를 받기 때문에 사립학교와 사회복지단체는 공공기관 속에 들어간대요. 그럼 국가로부터 보조를 받는 범위만큼만 정보 공개를 하면 되느냐? 정보 공개의 범위는 보조 범위에 한정되지 않는다. 한정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보조를 받기 때문에 공공기관이지만 보조 범위만큼만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다 까발려라 이거지. 다 까발려라. 너희들 이래서 공공기관이야. 하여간 다 까발려 이런 말이에요. 이래서 공공기관이야. 다 까발려. 자, 그 다음에 됐고요. 3. 정보공개 원칙.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라 적용 범위 나왔고, 자 넘어가서 정보공개 청구권자 정말 중요해요. 별표 때려요. 별표 때리세요. 모든 국민은 정보공개 청구권이 있다. 모든 국민은 정보공개 청구권이 있다. 정말 중요합니다. 외국인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해서 대통령령에 외국인 중 어떤 사람이 정보공개를 신청할 수 있느냐? 학술 연구를 위해서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자, 그 다음에 국내 사무소를 개설한 외국 법인 등이 국내에서 우리나라한테 정보공개를 신청할 수가 있다라고 대통령령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오케이 말입니까? 자, 모든 국민이란 말 꼭 알아두셔야 돼요. 모든 국민 꼭 알아두셔야 되고요. 이 모든 국민이기 때문에 뭐 자연인 당연히 들어가죠. 법인 들어가죠. 법인 아닌 사단, 법인 아닌 재단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설립 등기를 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모임, 단체, 설립 등기를 하지 아니한 재산의 모임도 들어갑니다. 특히 법인 뭐 등등등은 다 설립 목적 불문해요. 설립 목적 따지지 않습니다. 이해관계 따지지 않습니다. 역시 불문합니다. 묻지 않고 그냥 다 인정을 해줍니다. 다 인정합니다. 정보는 모든 정보가 되겠고 공공기관이 작성하고 보유 관리하고 있으면 됩니다. 뭐 하고 있으면 돼요? 보유 관리.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고 있어야 됩니다. 보유 관리하고 있으면 됩니다.
심지어 이런 것까지 공개할 수 있느냐? 심지어 이런 것까지? 자, 인터넷을 통해서 금방 알 수 있는 정보야. 네이버 지식인한테 물어보면 금방 알아. 혹은 뭐 도서관 뭐 열람 하나만 하면 다 알 수 있어. 그런 정보를 신청하더라 이거죠. 그래도 정부는 공개를 해야 됩니까? 예. 그래도 정부는 정보를 공개해야 됩니다. 나는 네이버의 지식인한테 묻는 그런 정보보다 정부의 공신력 있는 정보를 내가 원한다. 알려달라라고 정보 공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모든 국민입니다. 모든 국민, 모든 정보 다 가능합니다. 자, 행정정보의 공표 등입니다. 공공기관은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면 공개의 구체적인 범위, 그 다음에 시간, 방법 등을 공포하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포합니다. 정기적으로 공개합니다. 다만 비공개사항은 그러지 않다 해서 1, 2, 3번 이런 것들 정기적으로 공포해야 할 정보입니다. 기억을 해두시고 비공개 대상입니다. 공공기관이 보유 관련된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는 비공개다. 그래서 비공개 정보가 기억번부터 어디까지 나왔냐. 쭉 저기 620쪽 2형번까지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정말 좀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619쪽의 기억번인데요. 기억번인데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상으로 규정된 정보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에 판례가 하나 있는데 정말 중요한 판례입니다. 정말 중요한 판례. 별표 때리셔야 돼요.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하는 법률 9조 1항 1호에서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상으로 규정된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할 때 여기서의 법률에 관한 명령이란 법률 위임 규정에 의해서 제정된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전부를 의미한다기보다는 정보의 공개가 난 법률의 구체적인 위임 아래 제정된 법규 명령을 의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말입니다. 비공개 대상 정보는 다른 법률 혹은 법률의 위임에 의한 명령에 의해서 비공개로 규정된 정보란 말이에요. 그죠? 다른 법률이나 법률의 위임에 의한 명령으로 이건 비공개하세요 라고 규정한 것은 비공개한단 말이죠. 문제는 이거예요. 이겁니다. 법률의 위임에 의한 명령으로 비공개라고 되어 있으면 비공개란 말인데 위임에 의한 명령. 근데 이 명령이 어떤 명령이냐? 그게 중요한데 이 법률이 정보 공개에 관한 구체적인 법률이라는 거예요. 무슨 법? 정보 공개하는 법률이란.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이란 말이에요. 이에 규정된 정보만 비공개가 됩니다. 그냥 나머지 대통령령, 총리령 뭐 이런 걸 다 싸잡아 말하는 게 아니다 이런 말입니다. 오케이 말입니까? 자, 여러분들 문제를 좀 봐요. 미리 좀 문제를 좀 봐요. 몇 쪽에 문제가 있을까? 페이지 4번의 1번 선택지가 이제 바로 거기에 해당이 되는데요. 654쪽 7번 문제 보세요. 654쪽 7번 보세요. 이게 중요해요. 몇 번 출제가 됐습니다.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는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타법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해 비밀 또는 비공개 상으로 규정된 정보는 공개하지 않는다. 자, 판례 중 옳은 것. 자, 1. 여기에서 법률이 위임한 명령이란 법률 위임에 의해 제정된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전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 공개에 관하여 법률의 구체적인 위임에 의해 제정된
법규 명령만 말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오케이인가요? 자, 2번 맞죠? 1번 맞죠? 2번 교육공무원법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교육공무원 승진 규정은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위임에 의해서 만들어진 교육공무원 승진 규정은 정보 공개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인 법률 위임에 의해 제정된 법규 명령이 아니다.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만들어진 교육공무원 승진 규정, 이건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만들어진 구체적인 위임이 아니다. 따라서 3번 선택지 교육공무원 승진, 그 위임에 만들어진 교육공무원 승진 규정이 근무 성적 평정 결과를 공개하지 마라 라고 되어 있더라도 공개 안 하면 안 돼요. 공개해야 됩니다. 거기서 공개하지 마라라고 되어 있지만 그 규정이 정보 공개하는 법률,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위임된 명령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 말 오케이입니까? 확실히 알아야 돼. 명령에 의해서, 위임에 따라 명령에 의해서 야 이건 공개하지 마 라고 규정했으면 그건 공개하지 않는단 말이야. 그지? 공개하지 않는단 말이야. 그렇지만 그 명령은 무슨 법이어야 된다? 예, 정보 공개하는 법률. 정보 공개하는 법률. 그래서 위임된 명령에 비공개다라고 적혀 있는 것만 비공개다 이런 말이에요. 오케이 말이죠? 자, 다시 앞에 619쪽으로 옵니다. 그 이외에 국가안전보장, 국방통일, 외교,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보호, 리을번, 미음번, 비읍번, 그다음 시읒, 이응번까지 이건 이제 공개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쭉 읽어보셔야 돼요. 자, 그러나 공공기관은 위에 지금 비공개라고 규정된 정보가 기간 경과 등으로 밑줄 비공개 필요성이 없어졌어. 이제 공개해도 괜찮겠어. 일단은 당의 정보를 공개 대상으로 해야 됩니다. 비공개 대상 정보로 쭉 규정되어 있는 것들, 금방 우리 봤던 것들. 그렇지만 이제 필요성이 없어지면은 정보 공개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공공기관은 위의 사항의 범위 안에서 공공기관의 업무의 성격을 고려해서 비공개 대상 정보 범위에 관한 세부 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죠. 4번 자, 미리 밑줄이 그어져 있죠. 공개 청구 정보가 비공개 부분과 혼합되어 있는 경우, 자, 국민이 공개를 해달라라고 정보 공개를 신청해 왔습니다. 근데 그 정보가 공개를 해서는 안 될 정보랑 공개할 수 있는 정보가 같이 있는 거예요. 정보 공개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을 때에 부분 공개하여야 한다. 방점 적어놔. 할 수 있다 아닙니다. 할 수 있다 아닙니다. 하여야 한다. 그 다음 밑줄 그어놓으셔야 됩니다. 오케이입니까? 방점. 예, 기속이다 이런 말이에요. 꼭 공개해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정보 공개를 해야 할 것들과 정보 공개를 해서는 안 될 것들이 쭉 나와 있는데 선생님 뭐 설마 이런 게 출제됩니까? 출제됩니다. 출제됩니다. 봐두셔야 됩니다. 봐두셔야 돼요. 말이 필요 없습니다. 판례 중요합니다. 다 봐두시기 바랍니다. 자, 너무나 양이 많죠? 뭐 이건 아직 멀었어요. 제가 하면 더 많은 양들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8번입니다. 정보 공개 청구 방법입니다. 정보 공개를 청구하는 자는 당의 정보를 보유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다음 각호 사항을 기재한 밑줄 정보 공개서를 제출하거나 정보 공개서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그 다음에 구술로서 정보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뭘로써? 구술로서 정보 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서면 또는 구술입니다. 서면 또는 구술로서 정보 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2번 구술로서 정보 공개를 청구할 때는 담당 공무원 또는 담당인 직원의 면전에서 진술해야 돼요. 면전이군요, 면전. 따라서 이렇게 나오면 어떨까요? 정보 공개 신청은 구술로서 할 수 있으므로 전화 등의 정보 공개 신청도 가능하다. X가 되는 겁니다. 면전에서 해야 됩니다. 면전에서 하고 담당 공무원은 정보 공개 청구 조서를 작성하고 이에 청구인과 함께 기명 날인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런 식이라는 거죠. 할아버지가 정보 공개를 신청합니다. 내가 누구 사람 좀 찾고자 정보 공개를 신청하는데 정보 공개 아이고 좀 받아 적어봐. 나는 눈 안 보여서 모르겠어 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할아버지
한번 불러보세요. 이제 할아버지가 불러주면은 이제 구슬로 정보공개를 신청한 거잖아. 이걸 이제 조서를 작성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읽어드려야 됩니다. 자, 할아버지께서 신청한 거 제가 좀 읽어볼 테니까 맞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자, 이래저래 이래해서 정보공개를 신청한다. 이러셨죠? 어이, 잘했네. 그러면 이제, 저랑 그러면 같이 여기다가 기명 날인하시게요. 그래서 딱 날아난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은 필요 없고요. 정보 공개 여부의 결정입니다. 공공기관은 정보 공개 청구가 있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열흘 이내에 정보 공개 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판례 또 중요한 판례물이가 나왔습니다. 정보 공개를 청구한 자가 밑줄 그어진 부분 봐요. 정보 공개를 청구한 자가 공공기관에 대해 정보의 사본, 복사본, 출력물, 교배 방법으로 공개 방법을 선택하여 정보 공개 방법을 선택하여 정보 공개 청구를 한 경우에 공개 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은 제일 아래 공개 방법을 선택할 재량권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근입니다, 여러분들. 자, 내가 인쇄물로 해주세요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에이, 이메일로 보내줄 테니까 전자 파일 형태로 당신 정보 공개 좀 보세요 이러더라 이거지. 내가 컴퓨터가 없는데 무슨 소리야. 내가 컴퓨터 환경이 안 된다고. 나 컴맹 무슨 소리 하고 있어.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4번으로 해주세요. 그러면은 선택 재량이 없고 예, 4번으로 해드릴게요 라고 해야 됩니다. 물론 괜찮아요. 왜냐면은 정보 공개 청구 비용은 청구한 사람한테 다 부담을 시키니까 그런 거 신경 없는 거야. 예, 4번으로 해드릴게요. 돈 주실 거니까 라면서 4번으로 출력물로 해줘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통과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공공기관은 부득이한 사유로 1항에 규정된 기간 내에 정보 공개를 결정할 수 없을 때는 10일 이내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그리고 지체 없이 통지하라. 10일 안에 정보 공개 해야 되는데 그때 정보 공개 결정 못하면은 10일을 연장할 수 있다. 열흘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번. 공공기관은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나 일부가 3자랑 관련이 있더라. 3자랑 관련이 있더라. 인정될 때는 그 사실을 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고 필요할 때는 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알아둬야겠지. 자, 뒤에서 한 번 더 말씀드릴 거야. 그 다음에 4번 그렇고 5번 밑줄 정보 공개를 청구한 날로부터 20일이 지나도록 공개 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하면은 비공개 결정이 있는 걸로 본다. 비공개 결정. 20일 비공개 결정 있는 걸로 본다. 자, 정보공개 심의회입니다.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보투자기관 관리기본법상의 정보투자기관은 정보공개 심의를 위해서 밑줄 뭘 위해서? 정보공개 심의를 위해서 정보공개 심의를 설치 운영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정보공개 여부 결정 통지입니다. 1번 그렇고 2번 그렇고 3번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4번도 그렇습니다. 읽어보십시오. 자, 12번 정보의 전자적 공개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공기관은 전자적 형태로 보유 관리하는 정보 거기다 밑줄 전자적 형태로 보유 관리하는 정보 파일로 되어 있어 청구인이 전자적 형태로 공개해 달라 요청할 때는 당의 정보의 성질상 현저히 곤란한 경우만 아니라면 응하여야 한다. 당의 정보의 성질상 현저히 곤란한 경우만 아니면은 파일로 어차피 갖고 있는 거 파일로 보내주면 되지 뭘. 응하여야 한다. 항할 수가 있다 합니다. 하여야 한다. 기속입니다. 하여야 한다. 자, 2번 공공기관은 밑줄 전자적 형태로 보유 관리하지 아니하는 여부. 이게 문제야. 1번은 크게 문제가 안 돼. 왜? 내가 지금 공공기관인데 내가 지금 전자적 형태로 가지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차피 전자적 형태로 보여달래. 전자적 형태로 보여주면 되지 뭐. 갖고 있는데 그렇게. 근데 전자적 형태로 보유 관리하지 않는 정보를 청구인이 전자적 형태로 공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거죠. 자, 저 부산 사는입니다. 부산 사는데요. 서울에 있는 누구요? 정보 좀 공개하시오. 내가 거기까지 출력물을 가져가기 힘드니까 이메일로 보내주소. 이렇게 전자적 형태로 이렇게 공개해달라라고 부산 분이 신청해 왔다 이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경우에 정상적 업무 수행에 현저히 지장을 초래하거나 안 돼. 밤새 쳐야 돼. 공무원들이 전자적 형태로 지금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현저히 직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거죠. 이런 건 안 줄 수 있단 말이야. 그 다음에 당의 정보의 성질이 훼손될 우려가 없는 한 전자적 형태로 변환하여 공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정보의 성질상 훼손될, 오손될 우려가 있는 정보가 있습니다. 자, 예컨대 일본으로부터 이제 조선 왕실 의궤가 들어옵니다. 다음 주에 들어온대요. 다음 주에. 뭐, 어저께 YTN 이렇게 자막 떴어. 자, 다음 주에 들어온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산 사는 교수님 한 분이 그거 공개 좀 하소. 나도 좀 봐야겠는데 내가 서울까지 언제 갑니까? 그러니까 이메일로 보내주소. 뭐 전자 파일로 바꿔주소. 뭐 이런단 말이야. 그럼 이제 그걸 어떻게 스캔 떠야겠죠. 스캔 떠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파일로 보내줘야 되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박물관 가면은요 사진도 못 찍게요. 사진도. 무슨 자료가 훼손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스캔 뜨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료가 많이 상하겠죠.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입니다. 전자적 형태로 바꿔가지고 공개할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1번은 전자적 형태로 보유 관리하는 정보는 공개에 응하여야 한다. 성질상, 정보의 성질상 곤란하지 않으면 하여야 한다라고 기록으로 되어 있고요. 그죠? 2번은요. 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그런 것을 전자적 형태로 공개해달라. 이럴 때는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한, 자료에 훼손이 없는 한 공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변환해가지고. 재량 규정이에요. 앞에는 하여한다고요. 3번은 그냥 그렇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비용 부담입니다. 정보 공개, 우송 등의 소요 비용은 실비 범위 안에서 누구 부담? 밑주고요. 밑주고요. 청구인 부담입니다. 아까도 말했죠? 정보공개를 신청한 사람, 정보공개를 신청한 사람으로 부담해버립니다.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사용 목적이 공공복리 증진, 유지 목적이 있다라고 볼 때는 뭐 비용을 감면할 수도 있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불복입니다. 이의신청.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2번,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결정하고 라고 되어 있고요. 뒤에 7일 이내 연장할 수 있다. 7일 이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하고 7일 이내 결정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난 숫자가 많은 거야. 자, 그 다음에 3번 그렇고 행정심판 청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3번에 행정소송도 청구할 수 있다. 근데 여러분들 이의신청 가능하고 심판 가능하고 소송 가능한데 이의신청과 여러분들 행정심판이 이게 필수적 과정은 아니야. 필수적 과정은 아니고 임의적입니다. 그러니까 이의신청이나 심판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소송 갈 수도 있습니다. 행정소송 갈 수 있습니다. 자, 다만 행정소송에서 2번 보시죠.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당사자를 참여시키지 않고입니다. 그 다음 밑줄거예요.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당사자를 참여시키지 않고입니다. 참여시키지 않고 제출된 정보 공개를 비공개로 열람심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보 공개를 신청했어요. 근데 행정팀이 이건 공개할 수 없는 정보다. 비공개다. 거부합니다. 거부. 그러니까 소송 갑니다. 그 재판장이 이게 비공개 자료인지 공개 자료인지를 심사를 해야겠죠. 근데 재판장 혼자 봐야지. 같이 가서 보면 안 되지. 이 양반이 지금 공개하지 마라 라고 한 정보인데 재판장이 같이 가서 볼까? 이럴 수 없지. 그래서 재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이 양반을 참여시키지 않고 가서 혼자 몰래 보고 아이고 이 정보는 공개해서는 큰일 나겠다. 공개하면 안 되겠어. 그래서 비공개야 비공개라고 결정할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 제3자 비공개 요청이 나옵니다. 11조 3항 규정에 의해서 공개 청구된 통지를 받은 3자는 통지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당의 공공기관에 대해서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내 정보 공개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비공개 요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공개 결정을 할 때는 공개 결정 이유와 공개 실시를 명시하여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고 3자는 당의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이의신청은 7일 이내에 한다. 공공기관은 공개 결정일과 공개 실시일 사이에 최소한 30일 간격을 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법조문 주요 내용인데요. 그 다음에
정보공개위원회가 나왔을 거야. 일단 국민은 정보 공개를 신청했다가 거부를 당하면은 정보를 공개하라. 이거 좀 알고 싶어요. 안 돼. 거부당하면은 소송을 갈 수 있는데 정보 공개 신청에 대한 거부. 정보 공개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하면은 소송을 갈 수 있는데 이 자체만 가지고 이 자체만으로도 법률상 이익 침해냐? 이 자체만으로 법률상 이익 침해냐? 또 어떤 별개의 권익 침해가 또 있어야 되느냐라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여러분들 자체만입니다. 자체만 가지고 법률상 이익 침해입니다. 정보 공개 신청에 대한 거부 자체만으로 법률상 이익 침해입니다. 어떤 별도의 권익 침해가 또 추가로 필요한 건 아닙니다. 이 말 꼭 기억하세요. 오케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보 공개를 신청하는 사람의 이해관계, 설립, 목적 다 따지지 않아요. 목적도 안 따집니까? 목적도 안 따집니다. 우리 판례에 의하면 어떤 목적만 아니면 되냐면은 행정청을 괴롭힐 목적만 아니면 됩니다. 행정청을 괴롭힐 목적만 아니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정보공개법 보면은 기관이 두 개가 나와요. 정보공개 심의회라는 기구가 하나 있고 정보공개위원회라는 기구가 있어요. 정보공개심의회는 뭐 하기 위해서 있는 기구냐? 정보를 공개해달라고 요청이 왔는데 이 정보 공개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정보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심의를 합니다. 정보 공개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심의를 하는데 이에 공공기관의 장은 구속받지 않습니다. 공공기관의 장은 구속받지 않습니다. 심의 결과에 따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디 소속에 있겠어요? 공공기관의 소속입니다. 공공기관 소속입니다. 반면 정보공개위원회죠. 여기는 심의회고요. 정보공개위원회는 어떤 기구냐? 제도를 개선하고 정책을 수립하고 등을 위해서 만들어진 기구입니다. 어디에 소속이냐? 행안부장 소속이에요. 행안부장 소속이에요. 행안부장 소속이에요. 기구 두 개 있습니다. 두 개 꼭 구분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정보공개법은요, 그 행정법 법조문 중에서 가장 숫자가 많이 나와요. 가장 숫자가. 이 숫자를 어떻게 외울 것인가가 문제가 되는데, 숫자를 이렇게 외우시기 바랍니다. 열공, 열연, 하이삼, 치치, 337. 어찌 좀 말이 좀 연결될까? 열공, 열연, 하이삼.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연애도 열심히 하세요. 하이삼, 치, 나만 열심히 하래. 337. 뭐 이렇게 좀 어떻게 좀 말이 연결되나? 자, 여러분들 정보 공개를 신청하면은요, 이거밖에 없어. 숫자가 10일 이내, 열흘 이내, 열흘 이렇게 쓰나? 공개 여부를 결정합니다.
공입니다. 10일 이내 정보 공개 여부를 결정합니다. 10일 이내 결정을 못하면은 열흘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열공열연입니다. 만약 20일이 지나도록 아무런 결정을 못하면은 비공개 결정으로 간주합니다. 비공개 결정으로 간주합니다. 10일, 10일, 20일. 여기에 하자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야? 비공개한다고? 나 이유 있어. 이유 있어. 30일 이내에, 30일 내에 이유 신청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럼 열공, 열연, 하이삼까지 오케이입니까? 정봉계 신청했습니다. 10일 이내에 정봉계 여부를 결정해야 됩니다. 10일이 지났습니다. 그래도 10일 이내에 연장할 수 있습니다. 20일이 지났습니다. 그래도 아무 말이 없으면 비공개로 간주합니다. 뭐 비공개 그거 하자 있는 거 아니야? 나 이유 신청 갈래. 30일 하이삼. 오케이죠? 그럼 이의 신청을 받은 행정기관은 이의 신청에 대한 이의 결정을 해줘야겠죠. 이의 결정을 7일 이내에 하는 거예요. 7일 이내에 하는 겁니다. 그리고 7일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칩니다. 자, 열공열연 하이삼 하자 있어 이유 신청하면은 30일 안에 이유 신청하고요. 그 다음에 이유 결정에 대해서 7일 이내에 결정해주고 7일 이내에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337은 뭐냐? 행정처 갑한테 A가 정보 공개를 신청합니다. 정보 좀 공개! 이러저러한 정보 좀 공개. 갑이 이 정보를 보니까 누구랑 관련이 있냐면은 B의 제3자죠. B와 관련된 정보가 내포되어 있어요. 이거 공개하면은 B한테도 영향을 주겠는데? 그럼 갑은 제3자한테 지체 없이 이 사실을 통보합니다. 이 사실 지체 없이 통보합니다. A라는 사람한테요, 정보 공개 신청이 들어왔는데요. 정보 공개하려고 보니까 당신 정보랑 관련이 있어서요. 라고 지체 없이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B는요, B는 갑한테 뭘 요청할 수 있느냐? 정보를 공개하지 마세요. 비공개를 요청할 수 있어요. 비공개를 3일 이내에 공개를 하지 마세요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3자 3일 이내, 제3자 3일 이내에 비공개 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에 갑이 따져보겠죠. 이 사람이 비공개하는데 어떡하지? 아니야. 근데 공개하겠어. B한테 공개를 결정합니다. 지금 무슨 그걸 공개하라고 했는데 사실 당신 정보가 들어있기는 하지만 그렇지만 이건 당신을 알고 싶어서가 아니라 다른 것을 알고 싶어서 그래. 그러니까 공개하겠어라고 공개 결정합니다. B 열받죠. 그러면 갑한테 이의 신청합니다. 이게 7일 이내 3자 3일 이내 비공개를 요청할 수 있고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행정처의 공개를 결정하면은 이의 신청을 7일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갑은 이를 A한테 공개해야겠죠. 근데 공개 결정일과 공개일 사이는 30일의 간격이 있어야 됩니다. 30일 간격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337이고요. 30일 따로 하나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들 정보공개법상의 복잡한 숫자는 다 끝난 거예요.
이거밖에 없어요. 다 이야기한 겁니다. 자, 정보공개법이 여기까지입니다. 물론 판례를 받으셔야 돼요. 판례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정보공개법을 봤는데, 그런데 여러분들이 법조문을 읽으셔야 되거든요. 법조문 읽기를 하셔야 돼요. 자, 어떤 법이냐? 행정 절차법, 행정 심판법, 행정소송법, 질서 위반 행위 규제법, 그 다음에 행정조사 기본법, 행정조사 기본법, 그 다음에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6법이죠. 그 다음에 개인정보보호법은 중요성이 확 떨어졌으니까 시험 보기 전에 한번 읽어보고 가자. 그 이외에도 민원 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그 다음에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관한 법률, 그 법 정도인데 여기서는 무조건 나와요. 무조건 나와요. 심판법은 무조건 나온다고 보기는 좀 힘들지만 하여간 그렇게 공부를 해야 돼요. 그렇게 믿고. 여기서는 이 중 한 문제는 꼭 나와요. 이 중. 여기서 나오면 여기서 안 나오고, 여기서 안 나오면 여기서 나와요. 그러니까 꼭 나와. 둘 중 하나는. 그 다음에 정보공개법도 나와요. 그래서 이 법은 무조건 여러분들이 법 좀 읽기를 해야 되는데, 근데 언제 하시는 게 좋냐? 보통 2월 정도 법조문 읽기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2월 정도. 왜냐하면 법조문이 계속 법이 바뀌기 때문에 지금 뭐 법이 바뀔 가능성이 있는 개연성이 있는 게 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이 동영상을 언제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시험을 앞두고 이렇게 보는 게 참 좋겠다. 법이 바뀔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시험 앞두고 이렇게 읽는 것이 바로 머릿속에 좀 담아가지고 시험장에 갈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월 정도 읽는 게 좋겠고요. 어떻게 읽느냐? 항상 우리 친구들한테 말을 하는 건데, 글자를 읽지 마라 이거예요. 글자를 읽지 마라. 눈으로 읽지 마라 이거예요. 입으로 읽지 마라 이거예요. 뭘? 뇌로 읽어라, 뇌로. 즉, 문장의 의미를 읽어라. 이걸 읽어야지 글자를 읽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천천히 읽어야 됩니다. 천천히 의미를 생각하면서 문장을 해독하면서 법조문을 읽는데 하루에 한 번만 읽습니다. 하루에 하루 여러 번 읽을 수 없어요. 나는 오늘 행정절차법만 읽는다. 몇 번 읽어야 돼요. 몇 번. 하루에 행정절차법만 한 적어도 5회 이상. 아침에 일어났다. 그래. 눈 뜨자마자 행정절차법 읽고, 화장실 가서 앉아서 읽고, 뭐 밥 먹으면서 읽고, 전철 오면서 읽고. 자, 수업 받는다. 오전 수업 받고, 점심 때 읽고, 뭐 오후 수업 받는다. 졸려 한번 읽고. 하루에 5번 이상 읽어야 돼요. 그래서 행정절차법을 완벽하게 듣고, 그 다음날 심판법, 소송법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됩니다. 읽기 싫을 거예요. 그냥 읽으셔야 됩니다. 무조건 나오니까. 법조문만 읽으면 되는데 법조문도 안 읽고 문제 틀렸다 이러면 그건 수험생의 자격이 없어. 무조건 읽으셔야 돼요. 무조건 읽으세요. 무조건. 자, 오늘 이 중에 우리는 정보공개법 지금 바로 방금 끝난 거죠? 우리가 정보공개법 내용을 살펴봤지만 이 내용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이 내용만 나오는 게 아니까 정보공개법을 읽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판례는 나중에 이제 판례 특강 여러분이 이제 받으시면 되기 때문에 그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게 되면 이제 우리는 1권이 끝납니다. 1권 끝났고요. 2권 들어가면은 어려워지죠. 의무이행 확보 수단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바로
국배, 행정절차, 국배, 손실보상, 그 다음에 심판소송, 개간월회한테 지금 남아있는 부분입니다. 자, 이건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건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문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몽개법 여러분들 매우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갈게요. 수고하셨습니다.